수은 강항 선생은 1567년도에 선조 즉위 1년에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 팔도에서 천재성인 분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죠. 그 중에 천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수은 강항입니다. 수은 강항 선생은 명문가의 후손이죠. 특히 사숙제 강희맹의 5대조, 그러니까 5대 손자가 됩니다. 5남 1녀의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넷째로 태어났는데 형이 호남 제1의 문장가라고 족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그 형으로부터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형은 곧 율곡 이희 문화생입니다. 근데 지금 되게 그 형제들이 아까 말한 대로 저당 해, 그 다음에 둘째 형인 해은공 준, 태은공 환, 이 우회로 3명의 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수운이 있고, 밑에 시시당 영자가 있습니다. 이 5명의 형제들이 아주 그 천재적인 그 머리를 갖고 있었는데요. 사서오경을 3살 때 독파를 했으니 뭐 어떻게 이야기를 더 견줄 수가 없죠. 하지만은 21살에 그때 처음으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선비에 등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27세에 정확히 박사가 되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사무관 직급이죠. 대단히 높습니다. 이게 진사 벼슬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있던 무렵에 아무래도 한양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1592년도에 임진왜란 당시에 고향에 잠시 내려와 있었는데 임진왜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광을 수송해야 되겠다 해갖고 영광군에 가면 임진수송사가 있습니다. 그 임진수송사에 선비들이 의병을 모아서 직접 수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직접 분임관 역할을 맡아가지고 의병 활동을 하다가 또 공교롭게도 5년 후에 1597년도에 정유재란을 맡게 됩니다. 그때 역시 지방에 휴가차 내려와 있던 차에 그 수송관 역할을 주어져 가지고 직접 남원으로 같이 의병 활동을 들어갔다가, 정유재란은 참으로 희한한 전쟁인 게 모든 임진왜란 때 모든 물자를 공급해 줬던 곳이 어디냐 하고 살펴보니까 호남 지역이 유일하게 그 왜군의 재침이 없었고 또 침략이 없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호남의 젖줄을 좀 잘라놔야 되겠다 해서 호남 지역으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유재란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데가 영광현입니다. 그래서 영광군 지역이 거의 불바다가 되었다 하고 명기되어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중과 부족으로 쫓기다 보니까 두 형, 그러니까 준이와 환이, 이 형하고 식소를 들어오고 같이 중과 부족으로 인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될 바에 명예롭게 죽겠다 하고 충무공 이순신 마크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저게 외적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왜군의 포로가 되다 보니까 그 무지막지한 애군들이 작사를 이용하고 아니면 가오리나 그 홍어를 잡는 갈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무자비하게 낚아채고 이런 것을 현장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선비답게 죽겠다 하고 바닷물에 빠져들었을 때 모든 식소들이 같이 바다에 이렇게 빠져들게 됩니다. 그걸 전부 갈고리를 이용해서 건져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강항 선생 같은 경우도 역시 갈고리로 왼쪽 얼굴 뺨을 찍어갖고 건져 올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정에도 그게 보입니다. 상당히 함몰되어 있는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도 그때 당시에 무참했던 또 살육적인 전쟁의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선비로서 어떻게 보면 애군들의 적들에게 투항하기보다는 의롭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야말로 논잠포 앞바다에서 끌려가기 시작해가지고 순천 앞바다, 여수 앞바다를 거쳐서 몽골포, 그 다음에 대마도, 익기섬, 그리고 제일 최초에 도착한 곳이 에이메현 오주시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무라카미 선생이 자기의 그 공직 생활을 전부 버리고 수훈 선생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그 우연의 일치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어떻게 보면 우연 속에서 필연이 발견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강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